제1장 꿀벌의 장난. 어느 산골 마을에 심술꾸러기 꿀벌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웽웽이었습니다. 웽웽이는 다른 꿀벌들과 달리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꿀만 모으는 건 재미없어. 웽웽이는 꿀을 모으는 일이 지겹기만 했습니다. 다른 일벌들은 부지런히 일했지만 웽웽이만 놀고 싶어 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웽웽이는 벌집을 빠져나와 마을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한가롭게 낮잠 자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그 사람은 마을에서 제일 게으른 김서방이었습니다. 낮부터 나무 그늘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웽웽이는 웃음이 났습니다. 저렇게 편하게 자다니. 나도 저러고 싶은데? 그때 웽웽이의 머리에 장난기가 떠올랐습니다. 킥킥,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 웽웽이는 벌집으로 돌아가 꿀을 조금 묻혔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자는 사람 머리에 꿀을 발라놓으면 어떻게 될까? 웽웽이는 김서방의 머리에 꿀을 살짝 묻혔습니다. 김서방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웽웽이는 벌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나무 밑에 엄청난 꿀이 있어. 정말? 어디? 김서방 머리에. 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번 가볼까? 벌들이 우르르 김서방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정말로 꿀 냄새가 났습니다. 오, 정말 꿀이야. 어떻게 사람 머리에 꿀이 있지? 벌들은 김서방 머리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윙윙윙. 벌소리에 김서방이 잠에서 깼습니다. 으흥? 무슨 소리지? 김서방이 눈을 뜨니 벌떼가 머리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으악! 벌이다. 김서방은 벌떡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벌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윙윙윙. 아이고, 왜 나만 쫓아와? 김서방은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벌들은 집요하게 쫓아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김서방이 벌떼한테 쫓기고 있어. 왜 저렇게 쫓아다니지? 김서방은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벌떼는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벌들이 나를 괴롭혀요. 마을 이장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벌이 저렇게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웽웽이는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재미있어. 김서방은 결국 냇가로 뛰어들었습니다. 풍덩. 물속에 들어가자 벌들이 물러갔습니다. 휴, 겨우 살았네. 김서방은 온몸이 젖은 채로 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괜찮으신가? 왜 벌들이 저렇게 쫓아다녔을까? 마을 노인이 김서방의 머리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지? 머리에서 단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꿀 아닌가? 꿀이요? 그래, 누가 자네 머리에 꿀을 묻힌 것 같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웽웽이는 여전히 나무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 다른 사람한테도 해볼까? 며칠 후 웽웽이는 또 장난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부잣집 도련님이 목표였습니다. 저 도련님은 맨날 뽐내고 다녀. 한번 골탕 먹여줘야지. 웽웽이는 도련님이 장에 갈 때를 노렸습니다. 도련님의 갓에 꿀을 살짝 묻혔습니다. 이번에도 벌떼를 불러야지. 웽웽이의 신호에 벌들이 몰려왔습니다. 윙윙윙. 도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벌들은 왜? 벌들이 갓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도련님은 황급히 갓을 벗어던졌습니다. 으악! 물러가. 하지만 벌들은 갓을 따라가지 않고 도련님을 쫓았습니다. 웽웽이가 도련님 옷에도 꿀을 묻혀놨기 때문입니다. 살려. 도련님은 장터를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구경했습니다. 저 잘난 체하던 도련님이 저 꼴이네. 벌한테 쫓기는 모습 좀 봐.
웽웽이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하, 재미있어 죽겠네. 하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것입니다. 아, 이건 좀 많은데. 도련님은 결국 연못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건져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신가요? 끄억, 끄억. 도련님은 물을 먹고 기침을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웽웽이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심했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뭐, 괜찮겠지.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갑자기 벌한테 쫓기고 있어. 무슨 일이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나도 벌한테 쫓기면 어쩌지? 집 안에만 있어야겠어. 웽웽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장난친 건가? 하지만 장난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훈장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훈장님은 늘 엄하시니까 한번 당해보시라고. 웽웽이는 훈장님의 두루마기에 꿀을 묻혔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예, 훈장님. 그때 벌떼가 몰려왔습니다. 윙윙윙.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벌이요. 뭐? 벌? 훈장님이 돌아보니 벌떼가 자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훈장님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하! 훈장님이 벌한테 쫓겨. 저런 모습 처음 봐. 웽웽이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장님은 도망치다가 넘어졌습니다. 벌들이 훈장님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아야. 훈장님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훈장님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훈장님은 온몸이 벌에 쏘여 부어올랐습니다. 아파.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당분간 누워 계셔야 합니다. 웽웽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저렇게까지 될 줄은. 처음으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장난쳤나? 그날 밤 웽웽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훈장님이 아프신 건 내 잘못이야.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웽웽이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누가 사람들을 해치는 거야? 그때 벌을 연구하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벌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요? 아마도 누군가 꿀을 이용해서 벌을 유인하는 것 같습니다. 꿀을요? 그래요. 사람 몸에 꿀을 묻히면 벌들이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그런 나쁜 짓을. 잡아야 해. 웽웽이는 몸을 숨겼습니다. 큰일 났어. 들키면 어쩌지? 웽웽이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다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웽웽이는 결심했습니다. 사과해야 해. 솔직하게 말해야 해. 웽웽이는 벌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왕벌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여왕벌은 화가 났습니다. 네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재미있을 줄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쳤어요. 당장 사과하러 가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웽웽이는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윙윙. 사람들은 웽웽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 꿀벌이 뭐지? 웽웽이는 있는 힘껏 날개를 흔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벌을 연구하던 노인이 웽웽이의 행동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 벌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웽웽이는 자신이 꿀을 묻혔던 곳으로 날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듯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벌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장난으로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벌이 장난을? 그럴 수 있나요?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가끔 이런 벌이 있습니다. 영리해서 장난을 치는 거지요. 웽웽이는 계속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윙잉. 훈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나온 것입니다. 저 벌을 보니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구먼. 하지만 선생님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래, 잘못은 잘못이지. 하지만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네. 훈장님은 웽웽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장난치지 않겠느냐? 웽웽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사람들을 돕겠느냐? 웽웽이는 다시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용서해주겠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용서하시는 겁니까? 그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 중요한 건 뉘우치는 거야. 웽웽이는 감격했습니다. 훈장님 주위를 빙빙 돌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이후 웽웽이는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꿀을 모았습니다. 이제 장난은 그만. 열심히 일해야지. 웽웽이는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꽃이 핀 곳을 알려주고 병해충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저 벌 정말 달라졌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날 뻔했습니다. 웽웽이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윙윙, 윙윙윙. 웽웽이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덕분에 큰 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웽웽이 덕분에 마을을 지켰어. 고마워, 웽웽이. 웽웽이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장난치는 것보다 훨씬 좋아. 세월이 흘렀습니다. 웽웽이는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꿀벌이 되었습니다. 웽웽이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한때 장난꾸러기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지. 아이들은 웽웽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장난으로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고쳐야 해요. 웽웽이처럼요. 웽웽이는 어린 벌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장난치면 안 된다. 남을 괴롭히는 건 나쁜 일이야. 예, 형님.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도와야 해.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벌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서로 돕고 존중했습니다. 훈장님은 웽웽이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간 웽웽이를 보라. 저게 진정한 용기다. 맞습니다, 선생님. 누구나 실수는 한다. 하지만 고치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웽웽이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꿀벌의 장난으로 시작됐지만 깨달음으로 끝난 이야기. 장난과 괴롭힘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해. 잘못했으면 용기 있게 사과해야 해.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건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웽웽이처럼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야 해요. 마을 어귀 나무에는 벌통이 걸려 있었습니다. 웽웽이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 벌들은 착해.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 웽웽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야. 봄이 오면 꽃이 피었습니다. 벌들은 부지런히 꽃가루를 모았습니다. 윙윙윙.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려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롭고 즐거운 소리였습니다. 저 소리 들으니 좋네. 벌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웽웽이 덕분에 우리와 벌들이 친구가 됐어. 웽웽이는 늙어서도 여전히 일했습니다. 비록 날개가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큰 잘못을 했지. 하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걸 배웠어. 어린 벌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뭘 배우셨어요? 진짜 재미는 남을 괴롭히는 데 있지 않다는 거야. 돕고 사랑하는 데 있지. 멋지세요, 할아버지. 웽웽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는 할아버지처럼 실수하지 말 거라. 처음부터 바르게 살아라. 예.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웽웽이는 벌통에서 쉬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멀리서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곳이야. 웽웽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웽웽이는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꿀벌 웽웽이의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장난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뉘우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웽웽이를 기억하라.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산 벌을. 장난과 괴롭힘은 다르다는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속에는 웽웽이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지 말고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바르게 살라는 영원한 가르침 말입니다. 제2장 노래하는 박쥐. 어느 산골 마을에 박쥐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까망이였습니다. 까망이는 다른 박쥐들과 달리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노래하는 박쥐야. 까망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끼익, 끼익. 까망이의 노랫소리는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까망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 노래는 천상의 소리야. 밤이 되면 까망이는 마을 위를 날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끼익, 끼익. 마을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소리가 뭐야? 박쥐가 우는 소리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첫날 밤에는 참았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자 사람들은 지쳐버렸습니다. 이젠 못 참겠어. 저 박쥐를 잡아야 해. 마을 이장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 박쥐 때문에 모두 고생이 심합니다. 맞습니다. 밤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아이들도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해요. 저 박쥐를 쫓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날 밤 박쥐를 잡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물을 준비하시오. 막대기도 가져오고 횃불도 필요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까망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노래할 시간이야. 까망이는 신나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끼익, 끼익. 그 순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사람들은 그물을 던지고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까망이는 너무 빨랐습니다. 휙. 까망이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를 잡으려고 해? 김서방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빛나가 옆에 있던 이서방의 머리를 덮쳤습니다. 아야. 미안하오. 박서방은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역시 빛나가 담장을 쳤습니다. 쾅. 담장이 흔들렸습니다. 조심하시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까망이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횃불 연기 때문에 서로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침 기침. 앞이 안 보여. 정서방은 앞사람이 박쥐인 줄 알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으악. 이장이 그물에 감겼습니다. 여보시오. 나요, 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했습니다. 까망이는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러지? 무슨 축제라도 하나? 최서방은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잡겠소. 사다리를 나무에 기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최서방이 떨어졌습니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 위로 말입니다. 으악! 아야!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졌습니다. 까망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네. 왜 저렇게 넘어지고 그래? 까망이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끼익, 끼익.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아, 또 시작이야.
빨리 잡아야 해. 강서방이 돌을 주었습니다. 내가 맞춰보겠소.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까망이는 쉽게 피했습니다. 돌은 날아가 옆집 기와를 맞췄습니다. 딱! 기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기와! 옆집 주인이 뛰어나왔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집 기와를 깼어? 죄송합니다. 소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헤맸습니다. 까망이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 때문에 이러는구나. 까망이는 슬펐습니다. 내 노래가 그렇게 싫었나? 까망이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날아가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까망이가 사라지자 멈춰섰습니다. 박쥐가 사라졌네. 도망갔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온몸이 엉망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그을음투성이었습니다. 우리 꼴 좀 봐.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박쥐 한 마리 못 잡고 이 난리를.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웃음거리가 됐구만. 박쥐한테 당한 셈이지.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며 또 웃었습니다. 김서방, 그물이 내 머리를 덮쳤을 때 정말 놀랐지? 미안하오. 너무 황급했소. 최서방이 떨어질 때는 더 웃겼어. 아이고 부끄럽구만. 웃음이 가라앉자 이장이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소. 무슨 말씀이요? 박쥐가 노래를 좋아했던 것 뿐이잖소. 우리를 괴롭히려던 게 아니었을 거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오. 박쥐는 그저 노래하고 싶었던 거겠지.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반응했어.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쥐도 자기 나름대로 즐거웠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그럼 다르게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야죠. 사람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마을의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박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구먼. 젊은이는 동굴로 갔습니다. 까망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쥐야, 나와보렴. 까망이는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사람. 또 나를 잡으려고? 아니야. 이야기하러 왔어. 젊은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응.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라서 그래. 까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노래가 좋았어. 알아. 하지만 밤에는 사람들이 쉬어야 해. 낮에 노래하면 어떨까? 낮에? 하지만 나는 박쥐야. 낮에는 자야 해. 젊은이는 고민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른 저녁에 잠깐만 노래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직 안 자는 시간에. 까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그럼 하지만 조금만 해야 해.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알았어. 고마워. 젊은이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박쥐와 약속했습니다. 이른 저녁에만 잠깐 노래하기로요. 그 정도면 괜찮겠구먼. 우리도 참을 수 있어. 그날 저녁 해가 막 진 후였습니다. 까망이가 나타났습니다. 끽, 끽. 짧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금방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정도면 괜찮네.
잠깐이니까 참을 만해. 박쥐도 행복해 보이고 까망이는 매일 저녁 잠깐씩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고마워, 사람들아. 까망이는 행복했습니다. 노래도 할 수 있고 사람들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까망이는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노래하는 박쥐가 산다니 재미있지? 그래, 독특한 마을이야. 아이들은 까망이를 좋아했습니다. 까망이, 노래해줘. 끽. 까망이는 짧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고마워, 까망이. 마을 사람들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박쥐 잡으려다 웃음거리 된 날 기억나? 하. 그때 정말 웃겼지.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장님이 그물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때의 소동이 이제는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로 우리가 배웠잖아. 뭘 배웠지?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맞아. 처음부터 박쥐와 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이해하려 해야 해요. 상대방에게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지혜로운 말씀이십니다. 까망이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노래하는 박쥐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잡으려다 웃음거리가 됐지. 하지만 결국 서로 이해하게 됐어.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화내기 전에 대화해야 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해. 까망이는 오래오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저녁 짧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끽. 그 소리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 소리 들으면 저녁이구나 싶어. 까망이가 있어서 마을이 특별해. 세월이 흘러 까망이도 늙었습니다. 어느 날 까망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어, 사람들아. 나를 이해해줘서. 사람들은 슬펐습니다. 까망아, 어디 가니? 내 시간이 다 됐어. 하지만 행복했어. 까망이는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끽. 이번엔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까망아, 고마웠어. 우리도 너 덕분에 많이 배웠어. 까망이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까망이를 기억했습니다. 나무 아래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박쥐 까망이를 기리며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르쳐준 친구.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까망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대화로 풀어가자. 화내기 전에 이해하자. 이것이 까망이가 남긴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어디선가 박쥐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끽. 사람들은 미소 짓습니다. 까망이의 후손들이구나. 까망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마을은 평화롭습니다. 사람과 박쥐가 함께 사는 마을입니다. 노래하는 박쥐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이해와 공존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 제3장 방귀시 앞 어느 산골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수확제를 마치고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었구먼. 그래, 모두 수고 많으셨소.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막걸리가 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제주자랑 시간이요. 마을 이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시겠소? 김서방이 나왔습니다. 제가 힘자랑을 하겠소. 김서방은 큰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대단해. 다음으로 박서방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겠소. 박서방의 노래는 구성졌지만 흥겨웠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이 재주를 보였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제일 말썽꾸러기인 동칠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특별한 재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데?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동칠이는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방귀입니다. 뭐? 방귀?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동칠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 방귀는 천하제일입니다. 하하, 무슨 방귀가 제주냐. 한번 해보게. 동칠이는 자세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푸욱.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으악! 소리가 얼마나 큰가. 저런 방귀는 처음 들어봤어. 동칠이는 우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그때 용수라는 젊은이가 일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자랑하시오? 내가 더 크게 낄 수 있소. 뭐라고? 시합해봅시다. 동칠이가 웃었습니다. 좋토. 한번 붙어보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오, 방귀 시합이라니. 재미있겠는걸? 누가 이길까? 이장이 나섰습니다. 그럼 공정하게 시합을 하시오. 내가 심판을 보겠소.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구경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 동칠이가 먼저 끼었습니다. 푸욱.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용수 차례였습니다. 용수는 힘을 모았습니다. 푸욱. 동칠이보다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동칠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한 번 더. 좋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칠이는 있는 힘을 다해 끼었습니다. 푸욱. 이번에는 더 길게 끼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용수도 지지 않았습니다. 푸욱. 더 길고 크게 끼었습니다. 그 바람에 옆에 있던 모자가 날아갔습니다. 어머나.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모자가 날아갔어. 방귀 바람이 저렇게 세다니. 그때 정서방이 나섰습니다. 나도 끼어도 되겠어? 정서방도? 물론이지. 나도 방귀에는 자신 있소. 이제 셋이서 겨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이거 재미있는데? 누가 이길까? 세 사람이 줄지어 섰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끼어보시오. 좋토. 하나, 둘, 셋. 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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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이 동시에 끼자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지저댔습니다. 멍멍멍. 닭들도 놀라 날아다녔습니다. 꼬꼬댁. 사람들은 웃다가 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하. 이런 구경은 처음이야. 개들도 짖고 닭들도 날아다녀.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소. 나도 끼워주시오. 결국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잔치는 방귀 시합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합을 합시다. 이장이 규칙을 정했습니다. 소리 크기, 길이, 그리고 위력을 보고 정하겠소. 위력은 어떻게 재나요? 저기 집단을 날려보시오. 이장이 멀리 집단을 세워놓았습니다. 저걸 날리는 사람이 우승이요. 참가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진짜 힘을 내야겠군. 이건 내가 이긴다. 한 명씩 나가서 집단을 향해 끼었습니다. 푹. 첫 번째 사람의 방귀는 집단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약하네. 다음 사람이 나갔습니다. 푹. 조금 흔들렸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칠이 차례가 왔습니다. 내가 보여주지. 동칠이는 온 힘을 다해 끼었습니다. 푹. 집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깝네. 용수가 나섰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용수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끼었습니다. 푹. 집단이 휘청거리더니 쓰러졌습니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용수가 이겼다. 대단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덩치 큰 곰돌이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소. 곰돌이는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가 진짜 방귀를 보여주겠소. 곰돌이는 집단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곰돌이는 한참을 힘을 모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푸우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집단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나무가지도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집단이 날아갔어. 저런 방귀가 어디 있어. 이장이 선언했습니다. 우승자는 곰돌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곰돌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부끄럽구만. 동치리가 다가갔습니다. 곰돌이, 제가 졌소. 정말 대단하시오. 아니요. 모두 잘하셨소. 사람들은 곰돌이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였습니다. 축하하오. 방귀명인이시오. 곰돌이는 쌀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쌀은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겠소. 오, 훌륭하시오.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방귀 시합 이야기로 밤새 웃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야. 방귀 시합이라니. 정말 재미있었어. 다음 날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저 마을에서 방귀 시합을 했대. 정말? 누가 이겼어? 곰돌이라는 사람이 집단을 날렸대. 이웃 마을 사람들도 구경 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보고 싶은데 내년에도 하려나? 마을 이장은 생각했습니다. 이거 해마다 하면 어떨까? 마을 축제로 만들면 재미있겠는걸? 마을 사람들도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해마다 하면 다른 마을 사람들도 오겠어.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겠는걸? 그렇게 해서 이 마을에는 해마다 방귀 시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 가을 첫 번째 공식 방귀 시합이 열렸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저도 참가하겠소. 나도. 우리 마을 대표로 왔소. 참가자가 20명이 넘었습니다. 구경꾼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야, 사람이 정말 많구나. 우리 마을이 이렇게 붐비다니. 시합은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온 만큼 실력자들이 많았습니다. 푸욱, 푸욱, 푸욱. 방귀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우승자는 다른 마을에서 온 철수였습니다. 철수의 방귀는 돌멩이도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대단하오. 내년에는 우리가 이긴다. 시합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잔치는 처음이야. 내년에도 꼭 와야지. 세월이 흘러도 방귀 시합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 시합을 기대했습니다. 나도 커서 참가할 거야. 나는 꼭 우승할 거야.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방귀 시합에서 우승했단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집단을 날렸지. 대단해요. 방귀 시합은 단순한 시합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였습니다. 우리 마을은 특별해. 방귀 시합이 있으니까. 서로 웃고 즐기니까 좋아. 어느 날 고을 원님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방귀 시합이라니 신기하구먼. 원님께서도 구경하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원님도 시합을 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이. 원님께서도 즐거우시다니 영광입니다. 원님은 상금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우승자에게 특별상을 주겠노라.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원님 감사합니다. 그의 시합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모두 원님의 특별상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푹, 푹. 역대 최고의 시합이었습니다. 우승자는 젊은 총각 만수였습니다. 만수가 이겼다. 원님이 직접 상을 주었습니다. 잘했다. 훌륭하구나. 감사합니다, 원님. 그날 밤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원님도 함께했습니다. 이 마을 참 좋구먼.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모습이 아름답소. 원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씨가 아름다운 거요. 원님은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이 축제를 계속 이어가시오. 다른 마을에도 본보기가 될 것이오. 예, 원님. 방귀 시합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유명한 방귀 시합을 보러 왔소. 환영하오.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합 때마다 장터도 섰습니다. 방귀 시합 덕분에 장사도 잘 되네. 우리 마을이 부자 마을이 되겠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함께 웃고 즐기는 거야. 방귀 시합은 그걸 가르쳐줘. 맞아요. 모두가 평등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참가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진짜 축제지. 세월이 흘러도 방귀 시합은 계속되었습니다. 대대손손 전해 내려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했대. 정말 오래된 전통이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지.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방귀 시합은 유명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 재미와 웃음이 가득한 축제야.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마을은 평화롭습니다. 내일 시합이 기대돼. 올해는 누가 이길까? 중요한 건 모두가 즐기는 거지. 맞아. 우승보다 함께 웃는 게 중요해. 방귀 시합. 우스꽝스럽지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기고 하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축제가 있지만 이만큼 솔직하고 재미있는 축제도 드뭅니다. 방귀는 누구나 뀌잖아. 그래, 부끄러울 것 없어. 오히려 당당하게 즐기는 거지. 이것이 바로 방귀 시합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솔직하게, 즐겁게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방귀 소리가 들립니다. 푹. 사람들은 웃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 누가 뀌었어? 미안. 괜찮아. 다들 뀌는 건데 뭐. 방귀 시합의 마을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제사장 돌멩이 국 어느 마을에 떠돌이 스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지혜 스님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배가 고파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여보시오, 시주 좀 하시겠소? 스님은 첫 번째 집에서 시주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인색했습니다. 스님, 우리도 먹을 게 없소. 가보시오.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스님은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 우리도 가난해서요. 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은 여러 집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인색했습니다. 에휴, 이 마을 사람들은 참 인심이 박하구나. 스님은 마을 어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스님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 방법을 써볼까? 스님은 우물가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깨끗하고 둥근 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구나. 스님은 돌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이 돌멩이가 있다니. 오늘은 맛있는 돌멩이 국을 끓여 먹을 수 있겠구나. 지나가던 아낙네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돌멩이 국이라니요? 아, 이 돌멩이는 특별한 돌입니다. 이걸로 국을 끓이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이 된다오. 정말요? 돌로 어떻게 국을 끓이는데요?
보여드릴까요?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큰 솥을 하나 빌려주실 수 있겠소? 솥은 드릴 수 있지요. 한 아낙네가 솥을 가져왔습니다. 스님은 우물가에 솥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물을 붓겠소. 스님은 솥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이 신기한 돌을 넣겠소. 스님은 돌멩이를 정성스럽게 솥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돌로 국을 끓여? 신기하네. 맛이 있을까? 스님은 나무 주걱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돌멩이가 천천히 맛을 내고 있습니다. 한참을 저으며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지켜봤습니다. 스님이 국을 한 모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맛이 나긴 하는데? 어때요, 스님? 좋긴 한데 아무래도 소금이 조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소금쯤이야 드릴 수 있지요. 할머니는 집에서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스님이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오, 이제 맛이 나기 시작하는구려. 다시 한참 저었습니다. 그리고 또 맛을 봤습니다. 훌륭하긴 한데 파 한두 뿌리만 있으면 완벽할 텐데. 파쯤이야. 한 아낙네가 파를 가져왔습니다. 스님이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와, 파 냄새 좋은데요? 사람들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말 국 냄새가 나네. 스님은 계속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돌멩이 국은 정말 신기합니다. 하지만 된장을 조금만 풀면 더욱 깊은 맛이 날 텐데. 된장도 드릴게요. 한 아저씨가 된장을 가져왔습니다. 스님이 된장을 풀었습니다. 오, 이제 진짜 국 냄새가 나는구나. 저도 맡아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신기해하며 구경했습니다. 스님이 다시 맛을 봤습니다. 정말 맛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 한 모만 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두부요? 우리 집에 있어요. 한 아낙네가 두부를 가져왔습니다. 스님이 두부를 썰어 넣었습니다. 와, 이제 진짜 국 같은데요? 맛있겠어요. 스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끓이면 됩니다. 아, 그런데 애호박 한 개만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감자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져올게요. 버섯도 넣으면 어때요? 좋지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에서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애호박, 감자, 버섯, 양파, 고추까지 가져왔습니다. 스님은 모든 재료를 정성껏 넣었습니다. 오, 이 돌멩이가 정말 신기하지 않소? 이렇게 훌륭한 국을 만들어내다니. 국은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와, 냄새 정말 좋다. 빨리 먹고 싶어요. 드디어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 신기한 돌멩이 국을 함께 나눠 먹읍시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모두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스님이 국을 떠서 나눠주었습니다. 자, 모두 드시오. 사람들은 국을 한 모금씩 먹었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이에요. 돌멩이가 이런 맛을 내다니. 모두가 감탄하며 국을 먹었습니다. 스님도 한 그릇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구려. 역시 돌멩이 국은 최고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 돌멩이는 어디서 구하셨소? 저도 하나 구하고 싶은데.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돌멩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요. 그냥 우물가에서 주운 돌이지요. 예? 그럼 어떻게 이런 맛이? 스님이 솥 속을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국맛은 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넣어주신 소금, 된장, 파, 두부, 채소에서 나온 것이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 넣어준 거였네. 한 아낙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오.
가르쳐 드린 것이지요. 무엇을요? 여러분 모두 처음에는 가난하다며 시주를 하지 않았소. 하지만 보시오. 조금씩만 나누니 이렇게 훌륭한 국이 되었소.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인색했어요. 조금씩만 나눴는데 이렇게 많은 국이 됐네요. 함께 나누니까 더 맛있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진 것은 적어 보여도 함께 모으면 많아지는 법이요. 그리고 함께 나눠 먹으면 더 맛있지요. 할아버지가 손뼉을 쳤습니다. 오르신 말씀이요. 우리가 큰 가르침을 받았소. 사람들은 스님께 감사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인색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서로 나누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서 김장을 하니 우리도 도와주자. 나무를 많이 캤으니 나눠주자. 쌀이 남으니 어려운 집에 주자. 마을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나누니까 더 행복해진 것 같아. 그래, 혼자 가질 때보다 좋아. 스님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선물로 드리겠소. 이 돌멩이를요? 그렇죠. 이 돌을 보면 오늘을 기억하시오. 함께 나누는 마음을 잊지 마시오. 꼭 기억하겠습니다, 스님. 스님은 돌멩이를 마을 우물가에 두고 떠났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건강하시오. 스님도 안녕히 가세요.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여 함께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늘은 돌멩이 국날이야. 다들 재료 가져왔어? 물론이지. 사람들은 저마다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소금, 된장, 채소, 고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국을 끓이자. 돌멩이는 어디 있지? 여기 있어. 우물가에 놓인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깨끗이 씻어 솥에 넣었습니다. 자, 시작하자. 오늘은 무엇을 넣을까? 나는 물을 가져왔어. 나는 고기를 가져왔지. 나는 버섯. 모두가 재료를 넣었습니다. 국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이제 다 됐나? 조금만 더.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함께 만들어 먹으니 더 맛있어. 스님 덕분이야.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돌멩이 국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들려주마.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혜 스님이 돌멩이로 국을 끓인 이야기를 말입니다. 스님께서 우리에게 나눔을 가르쳐 주셨단다. 조금씩 나누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진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나눌래요. 저도. 마을의 전통은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돌멩이 국을 끓이며 나눔의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른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마을에서는 돌멩이로 국을 끓인대. 정말? 어떻게? 가서 보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함께 돌멩이 국을 끓입시다. 재료는 조금씩만 가져오시면 돼요. 모두가 조금씩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큰 솥에서 국이 끓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쉽게 이런 국이. 조금씩 나누니까 부담도 없고 좋네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도 돌멩이 국을 끓이자. 함께 나누는 거야. 이렇게 돌멩이 국의 정신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몇 년 후 지혜 스님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오, 이곳이 그때 그 마을이로구나.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들이 깨끗했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스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스님은 놀랐습니다.
나를 기억하시오? 물론입니다. 돌멩이 국을 가르쳐 주신 스님 아닙니까? 맞소이다. 사람들은 스님을 우물가로 안내했습니다. 보십시오, 스님. 이 돌멩이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돌멩이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 잘 간직하셨구려. 이 돌 덕분에 우리가 변했습니다.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서로 돕고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니 기쁘구려. 스님, 오늘 함께 돌멩이 국을 끓입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국을 끓였습니다. 스님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고기를, 저는 두부를, 모두가 정성껏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국이 끓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스님도 한 그릇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구려. 예전보다 더 맛있소. 정말요? 그렇죠.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 덕분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소. 스님 또 오실 거죠?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겠지요.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스님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도 건강하시오. 그리고 나눔을 계속 실천하시오. 예, 꼭 그러겠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구나. 스님은 미소 지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마을은 지금도 해마다 돌멩이 국 축제를 엽니다. 그날이면 모두가 모여 함께 국을 끓입니다. 오늘은 돌멩이 국날이야. 재미있겠다. 맛있는 국 먹을 수 있어.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참여합니다. 조금씩 재료를 가져와 큰 국을 만듭니다. 함께 하니까 좋아. 나누니까 행복해. 이게 진짜 축제지.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여전히 그 돌멩이가 놓여 있습니다. 저 돌멩이가 우리를 변하게 했어. 스님의 지혜 덕분이지. 우리가 배운 걸 잊지 말자. 나눔을 계속하자. 돌멩이 국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조금씩 나누면 많아지고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소중한 가르침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돌멩이 국이 끓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웃으며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스님이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눔의 기쁨, 함께하는 행복입니다.